방터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 쌀가게 문짝은 반쯤만 열려 있었으며 물지개를 진 사내들이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 사이를 허름한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검은고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검은고의 오칠은 벗겨져 있었고 줄은 여러 번 갈아맨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스쳐 지나가는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희가 그 맹인 악사라하오. 대감마님께서 궁으로 드리라 명하셨다 하였지요. 맹인이 어찌 궁에 든다 하오. 사내는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은 잘 찾는구나, 도현. 사내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대감마님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잡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짐승의 눈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맹인이라 하였는데 길을 잃지 않는구나. 최윤이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있사옵니다. 바람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길을 가늠하옵니다. 최윤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귀가 밝아야 오래 사는 법이지.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도현의 손이 검은 고줄 위에서 아주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은 그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것처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공주의 검은고 스승이 된다. 도연의 숨이 아주 잠시 멎었습니다. 공주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분부를 받들겠사옵니다. 최윤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신발이 자갈을 밟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는 도연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거라. 그의 숨결은 차가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는 오래 사는 법을 아는 자여야 하니까. 도현의 손이 검은 고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은 물러났습니다. 가거라. 도현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 뒤에서 최윤의 시선이 떠나지 않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도현은 그 시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15해 전 그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에도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장이 그를 막아 세웠습니다. 누구냐? 검은고 악사 도현이옵니다. 맹인이라 들었다. 그러하옵니다. 수문장은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들라 하신다. 궁궐안은 고요했습니다. 기와 위로 햇빛이 번지고 있었고 뜰에는 아직 이슬이 남아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고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도현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처마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궁녀 하나가 말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기다리십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라 하라. 그 순간 안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것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맹인 악사라 하였느냐? 도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이 얇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었습니다. 그 눈은 궁궐이라는 세장 안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옵니다. 공주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녕, 아무것도 보지 못하느냐?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빛과 어둠만을 느낄 뿐이옵니다. 공주는 검은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고를 타보아라. 도현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낮고 깊은 음이었습니다. 그 음은 마치 오래된 슬픔 같았습니다. 공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마 밖 그림자 속에 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현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대감마님,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그러나 그날 궁궐의 고요한 아침 속에서 이미 모든 운명은 움직이기 시작하였어요. 공주가 처음으로 웃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궁궐의 아침은 조용하였고 마루 밑에서는 찬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도현은 늘 그러하듯 마루 끝에 앉아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나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궁녀 하나가 물러나자 공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너는 언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느냐? 그 물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현은 잠시 검은고 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오래되었사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15해쯤 되었사옵니다. 공주는 숨을 아주 작게 들이켰습니다. 그리 오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느낄 수는 있사옵니다. 공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느끼느냐? 도현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옵니다. 사람의 숨결이옵니다. 그리고 마음이옵니다. 공주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있사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그 시선은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마루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공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감마님이옵니다. 궁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신 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루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이른 시각에 어찌? 최윤은 공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도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연주를 하고 있었느냐? 그러하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맹인이 검은고를 타는 솜씨가 제법이라 들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으나 실은 시험이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검은고 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최윤의 눈이 아주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 앞으로 오라. 공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그러나 최유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최유는 바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손 하나 길이었습니다. 최윤이 말했습니다. 내 손이 보이느냐?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이지 않사옵니다. 그 순간 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도현의 눈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최윤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겠지.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예, 대감마님. 이 자는 위험한 자이옵니다. 공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맹인은 많은 것을 듣습니다. 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많이 듣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하는 법이지요.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윤은 다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하여라. 그는 그것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주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현, 예, 마마. 무섭지 않으냐?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섭사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공주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그리 담담하냐?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고 줄을 한번 퉁겼습니다. 낮은 음이 울렸습니다. 그 음은 마치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공주는 그 음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궁이 싫다. 도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곳은 숨이 막힌다. 공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물었습니다. 도현, 예, 마마. 눈이 보이지 않으면 자유롭겠느냐? 그 물음은 너무도 슬펐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최윤이 아직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기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처럼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치려 하는구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선을 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는 그들을 직접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를 무너뜨리겠다고. 그러나 그 다짐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공주조차도. 그날 이후로 공주는 날마다 도현을 불렀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해가 뜨기 전이든 달이 뜬 뒤든 공주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마루는 차가웠고 바람은 얇은 문풍지를 흔들고 있었으며 궁녀들은 멀찍이 물러나 있었습니다. 도현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곤 하였어요. 어느 날 공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 예, 마마. 나는 네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
이 궁이 사라지는 듯하다. 도현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소인이 감히. 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매 끝을 아주 살짝 잡았습니다. 도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의 몸이 굳었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올 때만 숨을 쉴 수 있다. 그 말은 너무도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녀의 발소리였습니다. 공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도현은 궁을 나섰습니다. 궁문 밖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궁이 마음에 드느냐? 도현의 몸이 굳었습니다. 대신 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최윤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공주마마를 가까이서 모시게 되었구나. 그러하옵니다. 공주마마는 어찌하시더냐?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애로우시옵니다. 최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자애로우시지. 그는 도현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맹인에게는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지느냐?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최윤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닿은 것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눈이. 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겠지. 도현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윤이 말했습니다. 너를 처음 보았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5해 전이었다. 최윤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한 사내가 울부짖고 있었지. 도연의 손이 검은 골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사내의 아들이 내 앞에서 울고 있었지. 도연의 숨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이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참 맑았었다.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 눈을 내가 직접.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살았지. 그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서 어디선가 숨 쉬고 있겠지. 도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최윤이 돌아섰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법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현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15해 전의 그날을, 피냄새를, 아버지의 쓰러지는 소리를,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던 사내를, 최윤을.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울음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도현, 공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의 몸이 굳었습니다. 마마,
공주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공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나는 이 궁을 떠나고 싶다. 도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공주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도현.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은 바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와 사랑이 서로를 찢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신 최윤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공주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궁녀들 앞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 앞에서만 숨을 쉬고 있었지요. 도연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의 연주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하나에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신 최윤이었습니다. 그는 궁의 높은 누각 위에 서서 마루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빛나고 있었어요. 도망치려 하느냐?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감마님, 공주마마께서 밤마다 그자를 부르시옵니다. 최윤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맹인은 지금 어디 있느냐? 궁을 막 나섰사옵니다. 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를 밟아라. 예, 대감마님, 사내는 물러났습니다. 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궁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5해를 기다렸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습니다. 이제야 내 앞에 다시 나타났구나. 그 시각, 도현은 궁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의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발소리였습니다. 도현의 귀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왔구나. 그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도현이 멈추었습니다.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맹인 학사 도현이 맞느냐?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사내가 웃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부르신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오거라.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어라.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공주마마. 사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주는 도연 앞에 섰습니다. 이자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의 분부이옵니다. 공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부른 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데려갈 수 없다. 사내들은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신 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공주 마마. 공주가 숨을 삼켰습니다. 대감마님, 최유는 도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을 뿐이옵니다. 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 말은 너무도 단호했습니다. 최윤의 눈이 아주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어찌 그러하시옵니까? 공주는 도현의 앞에 섰습니다. 이자는 내 사람이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내들도 궁녀도 바람도 멈춘 듯 했습니다. 최윤의 눈이 공주를 향했습니다. 내 사람이라. 그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공주마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궁의 법도를 잊으셨사옵니까? 공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죄가 없다. 최유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죄가 없다고 누가 말하였사옵니까? 공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최유는 도현을 보았습니다. 이자는 죄가 있는 자이옵니다. 공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이번에는 명령이었습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그 말은 공주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에게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최윤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물러가겠사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사내들도 따라 물러났습니다. 공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냐?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최윤은 멀어지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궁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묶인 듯 팽팽해졌습니다. 바람조차 조심히 불었고 궁녀들의 발걸음도 더욱 낮아졌습니다. 공주는 여전히 도현을 불렀으나 더 이상 전처럼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였어요. 마루 위에는 늘 보이지 않는 눈이 하나 더 있는 듯하였습니다. 도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최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날 아침 도현이 마루에 앉아 공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예, 마마. 대감마님께서 너를 의심하고 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감히? 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자의 눈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짐승과 같다. 도연의 손이 검은 고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공주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현, 예, 마마. 나와 함께 떠나자. 그 말은 처음보다 더욱 절박하였습니다. 도현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주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이 궁에 있으면 너는 죽는다. 그녀의 숨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궁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이 드시옵니다. 공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신 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공주마마, 대감마님. 공주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윤의 눈이 도현을 향했습니다. 맹인 악사, 예, 대감마님. 내게 물을 것이 있다. 도현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분부하옵소서. 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밤에 어디로 가느냐? 공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처로 돌아가옵니다. 최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곧장 돌아가느냐? 그러하옵니다. 최윤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공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궁이 북문이 열릴 것이다. 공주의 심장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맹인 악사는 그 문을 지나갈 것이다. 공주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최윤이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죄를 묻겠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공주의 숨이 떨렸습니다. 죄라니, 무슨 죄를? 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피를 이은 죄.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공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옵니까? 최윤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15해 전 역적 하나가 죽었다. 도현의 손이 검은 골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역적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 공주의 숨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사라졌다. 최윤의 눈이 도연을 향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찾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주의 손이 도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거짓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윤은 웃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공주는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하였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도현의 숨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마마.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떠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하였습니다. 오늘 밤 북문으로 가자. 도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함께 가자.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그 순간 궁의 높은 누각 위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신 최윤이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북문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습니다. 그리하여라. 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내주마.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아 궁궐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단정하고 고요하던 처마들이 밤에는 검은 짐승의 등처럼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드물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궁녀들의 발소리도 끊겼습니다.
오직 멀리서 술라군의 창끝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시각 공주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보퉁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궁을 떠날 채비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마,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숨은 평소보다 깊었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왔다. 예, 마마, 무섭지 않으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무섭사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공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자.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붕의 긴 복도를 지나 돌계단을 내려가 북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공주의 숨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북문이 보였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공주의 숨이 떨렸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술라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신 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공주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최윤이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그의 눈이 도현을 향했습니다. 15해를. 도현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술라군들이 둘을 에워쌌습니다.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공주가 외쳤습니다. 물러나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윤이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자는 역적의 자식이 옵니다. 공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짓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술라군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최윤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아시옵니까? 그는 그것을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옷자락이었습니다. 피로 물들어 있던 조각이었습니다. 최윤이 말했습니다. 그날 네 아버지는 이렇게 죽었다. 공주의 숨이 끊어질 듯 하였습니다. 이 자의 아비는 역적이었사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 하였습니다. 공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냐?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는 15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윤이 말했습니다. 맹인이라 하였느냐? 그는 웃었습니다. 그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 그 말은 조롱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정확히 그는 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술라군들이 술렁였습니다. 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현... 최윤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그의 손이 칼자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15해를 숨어있던 쥐새끼.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끝을 내겠사옵니다. 최윤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야 네 아비 곁으로 보낼 수 있으니. 공주의 숨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북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도현과 최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해의 시간이 그 짧은 거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은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지요. 물러나거라. 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공주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분명했습니다. 이자는 죄가 없다. 최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이자가 누구인지 아시옵니까? 공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자의 아비는 전하를 죽이려 한 역적이었습니다. 공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짓이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최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직접 죽였으니 거짓이 아닙니다.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최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네 아비는 울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살려달라 하였지. 도현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적은 살아서는 아니 되는 법이다.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만두거라. 그러나 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도현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 눈이 참 맑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전하를 죽인 자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녕 제 아비였사옵니까? 최윤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웃었습니다. 그렇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거짓이옵니다. 그 말은 조용했으나 분명했습니다. 술라군들이 술렁였습니다. 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도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인은 보았사옵니다. 공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최윤의 손이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도현이 말했습니다. 전하를 죽인 자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이었사옵니다. 공주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술라군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늦었습니다. 맹인이.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냐? 도현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맹인이 아니었사옵니다. 그의 눈이 또렷이 빛났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보았사옵니다. 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전하께서 쓰러지시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칼을 거두셨사옵니다. 공주의 숨이 끊어질 듯 하였습니다. 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제 아비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사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이 불었습니다. 최윤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증거이옵니다. 최윤이 웃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술라군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공주가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최윤의 눈이 공주를 향했습니다. 공주마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이자를 믿으시옵니까?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는다. 그 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윤의 눈이 다시 도현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횃불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을 내겠다. 그 순간 도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공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칼이 부딪혔습니다. 쇳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감히?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해를 기다렸사옵니다.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칼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칼이 최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윤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그의 목소리는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였구나. 그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윤의 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공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주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가자.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공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역적의 자식이옵니다. 공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러나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마마께서는 살아야 하옵니다. 그의 눈이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그는 멈추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를 보았사옵니다. 공주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주는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리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공주는 그 밤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북문 앞에서 한 사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모습을 그는 역적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본 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눈을 뜬 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공주는 다시는 검은 고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밤이면 어딘가에서 낮고 깊은 음이 들려오는 듯하였습니다. 그것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던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